핵심만 쏙심의 수학. 오늘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반지름이 R인 원이 주어져 있어요. 원주율과 원의 넓이, 둘레의 길이 먼저 복습해 볼게요. 원주율이란 원의 지름의 길이에 대한 원의 둘레 길이의 비의 값이에요. 앞으로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3.14가 아닌 파이로 사용할 겁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둘레 길이를 L, 넓이를 S라 한다면 원의 넓이 S는 파이 R의 제곱이 되고요. 원의 둘레 길이 L은 2파이 R이 됩니다. 우리 심해 수학 노래 다 알고 있죠? 노래 부르면서 수학 공식도 함께 암기하도록 합니다. 이제 중심각의 크기가 X도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L, 넓이를 S라고 할게요.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 크기의 정비례하므로 360도 대 중심각의 크기는 원의 넓이 대 부채꼴의 넓이 S가 됩니다.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으므로 360 곱하기 S는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X가 되고요. 이를 정리하면 S는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X가 됩니다. 반지름과 중심각의 크기를 알 때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X가 됩니다. 식에서는 X라고 썼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외울 때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렇게 외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제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해볼게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 역시 중심각의 크기의 정비례하므로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360도 대 중심각의 크기는 원의 둘레 대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됩니다.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으므로 360 곱하기 L은 2파이R 곱하기 X가 되고요. 이를 정리하면 2파이R 곱하기 360분의 X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2파이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렇게 외우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지금 배운 이 두 공식은 반지름과 중심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구하는 것이고요. 간혹 부채꼴의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가 있어요. 중심각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죠. 그럴 때에는 공식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부채꼴의 넓이 공식과 부채꼴의 호의 길이 공식을 자세히 보면 닮은 부분이 있어요. 두 공식 다 파이를 들고 있고 R도 하나 들고 있고 360분의 X를 곱하는 것도 같아요.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부채꼴의 넓이 공식을 곱셈 기호 생략 없이 작성해 보면요. 이렇게 나오고요. 앞에 있는 파이와 R의 곱셈의 위치를 바꿔줄 수 있죠. 곱셈의 교환 법칙이에요. 그러면 R 곱하기 파이 곱하기 R 곱하기 360분의 X가 되고요. 지금 호의 길이랑 비교해서 보면은 2파이R이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를 만들어 줄 거예요. 내 마음대로 2를 곱하면은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다시 값을 원상 복귀하기 위해서 2분의 1도 똑같이 곱해줍니다. 그러면 식의 값은 바뀌지 않는데 호의 길이와 같은 부분이 나오게 되었죠. 따라서 식을 다시 쓰면 R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L이 됩니다. 숫자를 앞으로 보내주면 2분의 1 RL이 됩니다. 교과서에서는 보통 S는 2분의 1 LR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우리는 조금 더 입에 착 달라붙게 외우기 위해서 2분의 1 RL 이렇게 외울게요.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L, 2분의 1 RL로 외울게요. 즉,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L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식은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배운 5개의 공식, 원의 넓이 파이R의 제곱, 원의 둘레 2파이R, 부채꼴의 넓이 파이R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또는 2분의 1 RL, 부채꼴의 호의 길이 2파이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은 매우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문제를 풀어보면서 조금 더 개념 단단히 다져볼게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비례식을 이용하여 각각 구하라고 했습니다. 비례식을 이용하라는 것은 부채꼴의 중심각과 호의 길이 성질을 이용하라는 거겠죠?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의 정비례하므로 360도 대 40도는 81파이 대 부채꼴의 넓이 S가 됩니다. 바깥쪽의 항의 곱은 안쪽 항의 곱과 같기 때문에 360 곱하기 S는 81파이 곱하기 40이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S이기 때문에 S 앞에 있는 360을 없애주기 위해 양변을 똑같이 360으로 나누어주면
S는 81파이 곱하기 360분의 40이 되어 계산하면 9파이가 됩니다. 이제 호의 길이를 구해볼게요. 같은 방법으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중심각 크기의 정비례하므로 360도 대 40도는 18파이 대 부채꼴의 호의 길이 L이 됩니다.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기 때문에 360 곱하기 L은 18파이 곱하기 40이 되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L인데 눈에 거슬리는 건 360이죠? 양변 똑같이 360으로 나누어 주면 L은 18파이 곱하기 360분의 40이 되어 2파이가 됩니다. 지금 화면처럼 푼 이유는 비례식을 이용하라고 문제에서 제시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그냥 단순히 호의 길이를 구하세요 또는 객관식으로 나왔다고 하면 이렇게 쓸 필요 없이 바로 공식에 값을 대입해서 풀면 됩니다. 즉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므로 r 대신에 9, 중심각의 크기에 40을 대입하면 9파이가 나옵니다. 호의 길이 같은 경우에도 공식에 반지름과 중심각의 크기를 대입하여 계산하면 그 값을 간단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부채꼴에서 반지름과 중심각의 크기가 주어져야 되는데 반지름과 호의 길이 L이 주어진 거죠?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 공식인 S는 2분의 1 RL 이것을 이용하여 구할 수가 있습니다. R 대신에 반지름 5를 대입하고요. 호의 길이 L 대신에 4파이를 대입하면 10파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어요. 이럴 때에는 부채꼴의 중심각과 호의 길이가 정비례함을 이용해서 풀어야 됩니다. 즉 360도 대 X도는 원의 둘레 10파이 대 4파이의 B와 같고요. 이의 B는 계산하면 5 대 2가 됩니다. 즉 중심각의 크기 X는 360에 5분의 1을 곱한 값이기 때문에 144가 됩니다. 이제 넓이를 구해볼게요.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므로 25파이 곱하기 360분의 144가 되어서 계산하면 10파이가 됩니다. 서술형 문항에서 부채꼴의 중심각 크기 구하고 이를 이용해 넓이 구하라면 오른쪽 풀이로 가면 되고요. 그냥 단순히 아무 조건 없이 부채꼴의 넓이 구하세요 또는 객관식으로 출제되었다고 하면 2분의 1 RL 이용해서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면 됩니다. 부채꼴의 넓이가 64일 때 호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려면 사실 중심각의 크기가 필요하잖아요.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부채꼴의 넓이와 중심각의 크기가 정비례함을 이용할 거예요.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X도라고 할게요. 그러면 360도 대 중심각의 크기는 원의 넓이 64파이 대 부채꼴의 넓이 64가 되겠죠? 64파이 대 64는 파이 대 1과 같고요. 따라서 360도 대 X도는 파이 대 1이 됩니다. 이제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할게요. 역시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중심각 크기는 정비례하므로 360도 대 X도는 16파이 대 L이 됩니다. 그런데 이래서 360도 대 X도가 파이 대 1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파이 대 1은 16파이 대 L이 됩니다. 즉 파이 곱하기 L이 16파이가 되어서 L은 16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객관식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우리 바로 2분의 1 RL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는 부채꼴의 넓이 S와 반지름 R이 주어져 있고 구하라는 것은 호의 길이 L인 거잖아요. 따라서 S는 2분의 1 RL을 활용하면 64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8 곱하기 L이 되어서 L은 16이 나옵니다. 이렇게 간단히 1차 방정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두 풀이 과정을 다 이해하고 연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조금 어려워졌죠? 자, 자세히 설명 들으면서 차근차근 따라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색칠된 부분은 큰 부채꼴과 작은 부채꼴이 겹쳐지면서 만들어지는 모양인 거잖아요. 둘레의 길이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선분의 길이를 더하면 됩니다. 바깥쪽 호의 길이는
2파이 곱하기 반지름 5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 되어 4분의 5파이가 되고요. 안쪽에 있는 호의 길이는 2파이 곱하기 반지름 2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 되어서 2분의 1파이가 됩니다. 선분의 길이는 큰 부채꼴의 반지름에서 작은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를 뺀 것과 같으므로 3이 됩니다. 즉,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는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 더하기 3번이 되겠죠? 즉 4분의 5파이 더하기 2분의 1파이 더하기 3 더하기 3이 되어서 중량끼리 계산하면 4분의 7파이 더하기 6이 됩니다. 이번에는 넓이를 구해볼게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큰 부채꼴의 넓이에서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빼면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큰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 5 곱하기 360분의 45가 되어서 8분의 25파이가 됩니다. 작은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 되어서 8분의 4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큰 부채꼴의 넓이에서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빼면 되기 때문에 8분의 25파이에서 8분의 4파이를 빼면 8분의 21파이가 됩니다. 마지막 문제인데 역시나 색칠한 부분의 둘레 길이와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어렵게 느끼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곡선이 나오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원의 둘레,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림 안에서 부채꼴의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색칠한 부분은 중심각의 크기가 90도인 부채꼴 두 개가 만나서 생긴 모양이죠. 따라서 둘레의 길이는 호의 길이를 2배 하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중심각의 크기가 90도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2파이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60분의 90이 되어 5파이가 나옵니다. 따라서 색칠한 부분의 둘레 길이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2배한 값과 같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10파이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볼게요. 색칠한 부분은 중심각의 크기가 90도인 부채꼴에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빼서 나오는 활꼴 두 개가 만나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활꼴의 넓이를 먼저 구해볼 거예요. 활꼴의 넓이는 부채꼴의 넓이에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뺀 것과 같기 때문에 파이 아래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에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할 거예요. 계산을 하면 25파이 빼기 50이 나옵니다. 이 값을 이용하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활꼴의 넓이 25파이 빼기 50을 2배 하면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50파이 빼기 100이 됩니다. 오늘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배우고 복잡한 모양에서 부채꼴을 찾아내어서 넓이와 둘레 길이 구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꼭 시험에 등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복습을 탄탄히 하도록 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